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오늘 저희 경제톡에서는요. 한 주간의 이슈들, 비트코인 관련 이슈들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방송 녹화 날짜가 4월 22일입니다. 4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87,500만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이 미결제 약정이 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르투는 크립토컨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결제 약정은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열려있는 비트코인 포지션의 총액을 말합니다. 지표의 상승은 새로운 선물 포지션의 증가를, 하락은 포지션 종료나 강제 청산을 의미하는데요. 마르투는 최근 X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의 가파른 증가세를 공유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87,500달러로 회복됨에 따라서 미결제 약정이 크게 늘었었는데요. 이는 시장의 불안정성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청산 규모는 약 7,600만 달러였는데요. 레버리지 중심의 랠리는 지속 가능성이 낮아서 가격 조정 시 청산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몇 주간 상승세가 둔화됐었는데요. 지난 24시간 동안 3% 이상 상승하면서 모멘텀을 회복했습니다. 미결제 약정의 증가와 함께 가격 변동성과 시장 안정성 간의 균형이 잘 주목받고 있는데요. 추후 비트코인 랠리 방향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결제 약정이 급증함으로써 다시 시장의 활기가 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 상승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코인데스크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려는 계획이 달러 약세와 비트코인 채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터키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중앙은행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통화 붕괴와 암호화폐 투자 증가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주 달러가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이 증시에서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와 방향성이 대체로 같았던 비트코인이 이번에는 다른 움직임을 보인 건데요. 이거는 단지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와 연준의 갈등부터 봐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과 제롬 파월 의장과의 갈등을 오랫동안 이어왔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금리 인하가 늦었다고 비판을 했고요. 최근에는 파월 의장을 해임할 방안을 모색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트럼프의 연준 정책 비판이 정점에 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한 뒤로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더욱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월 의장은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무역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상승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파월을 큰 패배자라고 부르면서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등 경제가 둔화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터키의 경고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중앙은행 간섭으로 인해 리라가 붕괴된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2019년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은 리라 가치 하락을 초래를 했고요. 이후 자본의 유출과 함께 비트코인 및 스테이블코인 투자 증가가 이어져 왔었는데요. 터키는 2017년 인플레이션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후 2018년 9월 정책금리를 24%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에르도안의 반감을 사면서 당시 중앙은행 총재가 해임됐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간섭과 고위 인물 교체가 이뤄졌었고 리라의 가치는 계속해서 약화됐었습니다. 현재 터키의 인플레이션율은 약 40%에 달하면서요. 리라는 한때 1달러에 5.3 리라에서 38 리라까지 하락했었습니다. 에르도안은 우리는 고금리를 믿지 않는다. 낮은 금리 정책으로 인플레이션과 환율을 잡을 것이다. 고금리는 부자를 더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이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경고 메시지를 던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손상은 투자자 신뢰를 약화시키고 통화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가 즉각 터키 리라와 같은 붕괴를 겪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글로벌 시장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국 달러는 글로벌 기축통화이자 국제 금융의 핵심 기반으로 잘못된 접근이 이어지면 미국 내 투자가 줄고 비트코인 및 대안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이는 터키의 이 상황과 아주 유사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세계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이 빚고 있는 이 갈등이 뭔지 또 터키의 경고 사례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더 자세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비트코인을 묶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해임 거듭을 압박하고 있죠. 이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지만 비트코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전반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비트코인이 1억 2천만 원 선을 지키면서 디지털 안전자산으로의 인식 전환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22일 기준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2.44% 상승한 1억 2,573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는 2.57% 오른 87,274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 이더리움은 0.47% 소폭 하락세를 보였고요. XRP는 0.27%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비트코인에 비해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코인 글래스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에서는 약 1억 1,823만 달러 규모의 청산이 발생했는데요. 이 중 80%는 숏 포지션이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예상보다 강하게 오르면서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컸음을 의미하는데요.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청산 규모는 2억 7,454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비트코인의 강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파월 의장을 완전한 패배자라고 지칭을 했죠. 또 지금이야말로 금리를 인하할 때다 이렇게 함께 주장을 했는데요. 이 팬데믹 시기에 인플레이션 오판을 거론하면서 파월의 정책 대응이 항상 늦었다고 비판을 한 겁니다. 트럼프는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취임한 이후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실질적으로 하락을 했고 대부분 다른 품목들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정치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점차 전통 자산보다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과 금 같은 대체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코로노스 리처, 코로노스 리서치의 빈센트 리우 최고 투자 책임자는 M2 통화량 증가와 달러 약세 등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비트코인과 금 같은 실물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2는 현금보다는 유동성이 낮은 저축예금, 머니마켓 펀드 등을 포함한 통화 지표입니다. 실제 이날 비트코인 하루 거래량은 245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주요 알트코인을 압도했습니다. 금값도 온스당 3,4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금은 올해 들어서만 29%가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투자자들이 불안정한 주식시장 대신 실물 기반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반면에 미국 증시는 크게 흔들렸죠.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3.35%, 3.5% 하락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98까지 떨어지면서 202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관련 주식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인베이스와 트레티지는 각각 1.2%, 1.3% 하락했고 마라홀딩스, 라이어 플랫폼스, 코어, 사이언티픽 등 비트코인 채굴주는 2에서 3%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후안 레온 비트와이즈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 약화가 금과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를 키우고 있다면서 트럼프의 연준 독립성 흔들기가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얼터너티브의 공포 탐욕 지수는 이날 47점으로 전날 대비 상승을 했는데요.
얼터너티브의 공포 탐욕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강하고 100에 가까울수록 매수 경향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상승에 미국 재무부의 채권 매입과 달러 약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통 금융의 변동성 속에서 비트코인이 해지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즈는 지난 4월 21일 X에서 미국 재무부의 채권 매입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주요 촉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재무부의 채권 매입은 시장 유동성 확대와 연방 부채 구조 개선, 금리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데요. 이로 인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강화됩니다. 리얼비전의 제이미 코우츠 수석 크립토 분석가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말까지 13만 2천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은 일부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에 제약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보입니다. 달러 약세도 비트코인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상호수익 관세 발표 이후 3주 만에 처음으로 8만 7,70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비트와이즈의 유럽 연구 책임자인 안드레 드라고시는 비트코인이 계속되는 달러 약세의 반응에 상승하고 있다면서 미국 달러 지수가 2022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트켓 리서치의 수석 분석가 라이언 리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매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강한 거래량과 하락 세기형 패턴 돌파로 확인된 기술적 신호가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저항을 테스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봤는데요. 달러 약세와 금 연동성 강화 등 거시적 요인이 안전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매력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투자회사 메타플래닛이 최근 비트코인 330개를 추가 매수하면서 총 4,855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는 약 2,800만 달러로 평가되는데요. 메타플래닛은 주식 시장을 통해서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투자 노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EO 사이먼 제로비치는 X를 통해 지금까지 약 4억 1,450만 달러 비트코인 매수에 투자했음을 밝혔는데요. 평균 매수가는 1비트코인당 8만 5,386달러로 알려졌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메타플래닛은 이러한 움직임의 대표적인 사례로 봅니다. 메타플래닛의 주가는 최근 발표 이후 1% 하락했지만 2024년 비트코인 매수 전략 도입 이후 주가는 1200% 이상 상승했는데요. 한편 메타플래닛은 지난달 에릭 트럼프 전략 자문위원회 신설 이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비즈니스 전문성과 비트코인에 대한 열정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솔라나 관련 소식입니다. 솔라나에 대한 고래 지갑의 보유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체인 분석 플랫폼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솔라나 1만 개 이상을 보유한 주소수는 지난 일주일 동안 4,943개에서 5,019개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솔라나 가격은 121.44달러에서 134.02달러로 상승했는데요. 이는 투자자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는 풀이로 해석이 됩니다. 이번 고래 지갑 증가는 솔라나가 최근 한 달간 100에서 150달러 사이에서 횡보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일반적으로 대규모 매수세는 시장 내 호재를 선반영하거나 유리한 조건을 기대하는 흐름으로 여겨집니다. 고래 움직임은 유동성과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추세 반전의 불씨가 될 수 있는데요. 22일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솔라나 가격은 138.72달러의 거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4%가량 상승하면서 기술적 분석으로도 50일 단순 이동 평균선 위에서 거래되며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을 확보한 모양새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면서 매물대 돌파 여부가 향후 흐름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레이딩 전문가 테드 필로스는 4월 20일 X에 올린 글에서 솔라나가 낮은 저점을 형성하면서 2022년 4분기와 유사한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어 5월 중 160에서 180달러 구간까지의 상승 가능성이 있고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3분기 중 사상 최고가에 도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미국 파생상품 거래소에 XRP 토큰의 선물 계약을 상장했습니다. 해당 상품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으면서 XRP에 대한 규제된 투자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XRP 선물 계약은 1만 XRP 단위로 거래하는 표준 계약과 500 XRP 단위 소형 나노 계약 이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나노 계약은 소매 투자자를 중심으로 설계됐고요. 4월 21일 기준 약 $1,000 수준입니다. 현재 코인베이스의 미국 파생 상품 거래소에는 솔라나, 헤데라 선물 계약도 상장돼 있습니다.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 확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이후 미국 거래소들은 암호화폐 파생 상품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로빈후드, 시카고 상품거래소 등이 시장 확대에 참여 중인데요. 이는 기관 및 개인 투자자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겁니다. 선물 계약은 특정 자산을 미래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하기로 약속한 표준화된 계약인데요.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서 해지, 레버리지 거래, 롱숏 포지션 진입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국제거래소에서 약 92개 자산의 파생 상품을 제공하면서 미국 거래소에는 약 24개 자산의 계약을 지원합니다. 이 중에는 도지코인과 같은 밈코인과 석유, 금 같은 원자재 계약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코인베이스는 2022년 미국 파생상품 거래소를 출범한 후 나노 계약 등 소매 투자자 중심 상품으로 판매 상품 시장을 확대해 왔습니다. 2024년 파생상품 거래량은 약 1,95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코인베이스는 파생상품 점유율 확대를 위해 세계 최대 암호화폐 옵션 거래소 대리빗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이 이번 주 주요 기술 분석 패턴을 돌파하면서 강세 전환 신호를 보였습니다. 도지코인은 0.2달러에서 0.29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도지코인의 상승세는 주로 바이낸스와 기타 거래 플랫폼에서 장기적인 수요 증가에 기인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를 형성했지만 동시에 변동성에 대한 취약성도 높였는데요. 향후 도지코인의 움직임이 지속될지 아니면 단기적인 상승에 그칠지는 앞으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3월 중순 이후 가격 상승을 제한해온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고 0.154달러의 수평 저항선을 넘어서면서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분석가 트레이더 타티그레이드는 강한 거래량과 명확한 가격 범위 돌파를 확인하면서 단기 목표가를 0.2달러로 예상했습니다. 도지코인은 현재 지지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돌파의 유효성을 입증했는데요.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는 바이낸스 선물 거래자의 72.13%가 롱 포지션을 보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지코인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이지만 과도한 매수세는 청산 사태 위험을 내포하기도 하는데요. 도지코인은 오늘 방송일 기준으로 0.156달러 수준에서 거래를 기록했고요. 기술적 지표는 긍정적인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이 0.16달러를 상회하면 추가 상승 목표를 위한 지지선이 형성될 수도 있지만 0.13달러 지지에 실패하면 시장 심리가 약화될 가능성을 보입니다. 벨라루스 국영 방송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규정하면서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 전 편집장 피트리조는 이 소식을 SNS에 공유를 했는데요. 벨라루스 정부는 에너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서 전력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가 수익을 확보하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풍부한 전력을 기반으로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는데요. 이번 국영방송의 발언은 벨라루스의 정부가 채굴 산업 육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채굴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이 시행될 경우 벨라루스는 동유럽의 주요 채굴 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암호화폐 기업들이 금융 시스템과 연결을 시도하면서 은행업 면허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과 새로운 규제 법안이 그 배경으로 보는데요. 서클, 비트코,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 인가나 라이선스 취득을 시도하고 있고요. 코인베이스와 팍소스도 이를 고려 중입니다. 이들 기업은 예금과 대출이 가능한 상업은행 인가부터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한정된 라이선스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전통 금융권에 진입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미 의회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법안을 추진 중이고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규제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트코는 현재 인가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트럼프 일가가 추진 중인 스테이블 코인 USD1에 예치 자산을 보관하는 수탁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연방은행 인가를 받은 암호화폐 기업은 앵커리지 디지털뿐인데요. 앵커리지 CEO 네이선 맥컬리는 암호화폐 산업은 전통 은행처럼 규제와 준법 의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산업은 2022년 FTX 사태와 실버게이트, 시그니처 은행 붕괴 이후 은행과의 관계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복귀와 함께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 중이고 US 뱅크 코퍼레이션은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킥오프의 CEO 크리스 고먼은 암호화폐는 기회이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자금 세탁 방지 등의 규제 문제가 여전히 복잡하다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성능이 최근 뚜렷한 변화를 보여왔습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2023년 4월 17일 이후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는 사상 최고치인 926을 기록한 후에 약 52가 감소했습니다. 이와 달리 난이도는 1.42% 상승해 123.23조에 도달했고요. 블록 생성 시간은 평균 10분 57초로 늘어났습니다. 비트코인의 컴퓨팅 능력은 4월 17일 기준 약 920을 기록하면서 이달 초 최고치에 근접을 했는데요. 이후 하락해서 현재는 868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채굴 수익성이 증가한 결과로 해석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시 가격은 4월 월요일 오전 11시 43.53달러에서 45.73달러로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8만 8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9일 블록 높이 893.088에서 네트워크 난이도는 역대 최고치인 123.23조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는 블록 887.04에서 네 번째 난이도 조정으로 채굴자들에게 블록 발견의 어려움을 증가시켰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은 채굴자들의 경제적 반응과 프로토콜 조정을 통해 네트워크의 균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블록 생성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 난이도 재조정에서 최대 8.7%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는 2025년 5월 4일로 예정된 다음 조정 시점에서 더 확실히 드러날 전망입니다. 최근 교황 프란치스코의 서거 소식이 있었죠. 이 이후 바티칸을 테마로 한 밈코인 LUC의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이 LUC는 단 하루 만에 100% 이상 상승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코인 마켓캡 데이터에 따르면 LUC의 가격은 최소 0.00892에서 최고 0.02711까지 올랐다가 일부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0.014의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UC는 2024년 가톨릭 교회의 성년 행사를 맞이해 출시된 밈코인인데요. 당시 큰 관심을 받았으나 이후 관심이 줄어들면서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거한 후에 LUC의 거래량은 급증했습니다. 방송일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거래량은 515% 증가해서 약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민코인 시작이 이번 소식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았음을 보여주는데요. 한편 LUC뿐 아니라 다른 가톨릭 테마 민코인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기 큰 관심을 받았던 LUC는 이후 급격한 가격 하락을 겪었는데 민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봅니다. 특히 한 장기 투자자는 과거 LUC를 0.0275에 구매한 후 70%가량 급락하면서 큰 손실을 봤는데요. 이는 민코인 투자에 대한 신중함을 요구하는 사례로 남습니다.
오늘 저희 경제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